미라는 새벽 6시가 되기 전 눈을 떴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은퇴한 지 3년이 넘은 지금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도 아들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켰다. 주 3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손녀 유진을 돌보는 날이었다. 8살인 손녀 유진은 미란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준비를 마친 미란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 성우의 집으로 향했다. 성우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늘 바쁜 나날을 보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삶의 연속이었다. 며느리 지혜는 3년 전 교통사고 이후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거동이 불편하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했다. 그래서 미란의 도움이 절실했다. 손녀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거들고 저녁 식사 준비까지 돕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지혜가 휠체어를 밀며 현관으로 나왔다. 며느리는 늘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날 맞이했다. 응, 지혜 일어났구나? 우리 손녀 유진이 보고 싶어서 빨리 왔지.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손녀를 안아 올렸다. 손녀 유진은 할머니 품에 안기며 까르르 웃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다. 오전 내내 미라는 집안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손녀 유진의 학교 준비물을 챙겼다. 며느리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머님, 항상 저 대신 집안일 하시는데 도와드리지도 못해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미안한 듯 말했다. 아니다, 며느리가 아픈데 내가 도와줘야지. 너는 건강만 하거라. 미라는 괜찮다며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항상 작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표정은 미안해 보이기보다는 그저 당연하듯 담담해 보였다.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하고 왔다. 아들은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서며 며느리에게 다가가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안부를 물었다. 오늘 힘들지 않았어? 응, 어머님이 다 도와주셔서 괜찮았어.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은 평온했다. 미라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겉으로 보기에 이보다 더 화목할 수 없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손녀가 잠들기 전 속삭인 한마디가 이 평온함의 첫 균열을 만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미라는 손녀의 방으로 향했다. 아들은 서재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유진아, 이제 씻고 자야지. 미란이 부드럽게 말하자 손녀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잡았다. 목욕을 시키고 잠옷을 입히는 동안 손녀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우리 유진이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미란이 손녀에게 물었지만 손녀는 그저 씩 웃기만 했다. 침대에 눕힌 후 이불을 덮어주며 미라는 손녀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했다. 할머니, 잠깐만요. 손녀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미라는 침대 옆에 앉으며 손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왜 그래, 우리 공주?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할머니, 비밀인데요. 엄마 사실 혼자서도 걸을 수 있어요. 미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뭐라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가 황급히 입을 막았다. 유진은 겁먹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쉿! 할머니, 작게 말해야 해요. 엄마가 아빠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래요. 미라는 숨을 고르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걸을 수 있다니? 네, 저 봤어요. 아빠 출근하고 나면 엄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어 다녀요. 그런데 저보고 절대 아빠한테 말하지 말래요. 미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어린아이의 상상일 수도 있고, 혹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손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진아,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엄마가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래요. 근데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될 것 같아서요. 손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반응을 살폈다. 미라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구나, 우리 유진이. 그래, 할머니도 비밀 잘 지킬게. 우리 유진이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얼른 자야지. 유진이 잠든 후에도 미라는 한동안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다. 만약 유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3년간 며느리는 모두를 속여온 것이었다. 하지만 선뜻 믿기 어려웠다. 며느리가 그럴 이유가 무엇인가? 미라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지혜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머님, 유진이는 잘 잠들었어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응, 피곤한지 바로 곤히 잠들더라. 미라는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집에 갈 준비를 마쳤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손녀 유진의 속삭임 이후 며칠간 미라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일상을 보냈다. 그날 이후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미라는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아들이 퇴근하면 며느리를 안아서 침실로 이동했다. 혹시 어린 손녀 유진이가 꿈과 현실을 혼동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손녀의 떨리던 목소리와 진지했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미라는 아침 일찍 아들 집에 도착했다. 아들 성호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손녀 유진은 학교에 가 있었다. 며느리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좀 있다가 장 좀 보러 다녀올게. 미라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설거지를 하고 집안 정리를 마친 후 미라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다시 부엌으로 갔다. 그런데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이번 건 언제쯤 처리되는데? 늦어지면 안 돼.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미라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부엌 문틈 사이로 거실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미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며느리 지혜가 휠체어에서 호련히 일어나
거실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빠른 걸음걸이로. 미라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며느리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계속 통화했다. 이번 계약은 내 이름으로 처리해. 분명히 말했어. 성우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았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냉정함이 묻어났다. 평소 아들 성우 앞에서 보이던 연약하고 의존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미라는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손이 떨려 잡고 있던 컵을 조리대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좋아. 그럼 내일 서류 정리해. 끊을게. 며느리 지혜는 통화를 마치고 다시 휠체어 쪽으로 걸어가는 듯 했다. 미라는 황급히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다. 지혜가 휠체어에 앉는 소리,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어머님, 하고 며느리 지혜가 미란을 부른다. 미란은 애써 평정을 찾으며 부엌에서 나왔다. 응,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신가 해서요.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휠체어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다. 미라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장 좀 보러 잠깐 나갔다 올게.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밖으로 나온 순간 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기대 주저앉고 말았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인가. 손녀 유진의 말이 사실이었다. 며느리 지혜는 걸을 수 있었다. 아니, 멀쩡했다. 지난 3년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다. 미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도대체 며느리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화 통화에서 언급한 계약이란 대체 뭐지? 순간 미라는 더 이상 이것을 모른 척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미라는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고역이 되었다. 평소처럼 웃으며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섣불리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증거도 없이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다. 아들 성우는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고 며느리 지혜의 아픔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기에 미라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부러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아들 집에 도착했다. 아들 성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더 일찍 오셨네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들 성우가 살갑게 맞아주었다. 유진이 때문에 어제 학교 준비물을 빼먹어서 일찍 챙겨주려고. 미라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아들 성우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출근했다. 며느리는 아직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미라는 조용히 거실을 살폈다. 소파 옆 협탁 위에 투명한 약통이 놓여 있었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는다는 특수 처방약이었다. 미라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약통을 집어들었다. 약병이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병원 이름도 의사 처방도 없었다. 그냥 종합 비타민이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다. 미라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가 먹는다는 특수 처방된 약은 단순 일반 영양제였던 것이다.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난 3년간 며느리가 고통스럽다며 먹던 약들은 모두 연기였던 것인가? 미라는 약통을 제자리에 놓고 침실 근처를 지나쳐
작은 서재로 향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책상 위 서류철을 넘겨보던 중 의료비 영수증 폴더를 발견했다. 펼쳐보니 지혜가 다녀온다던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최근 6개월간의 영수증이 한 장도 없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작년 영수증마저 날짜가 이상하게 중복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네, 여보세요. 환자 진료 기록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다.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자 잠시 후 직원이 답했다. 죄송하지만 최근 2년간 해당 환자분의 내원 기록이 없네요. 미라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는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날 오후 쓰레기를 정리하던 미라는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서와 장애 등급 판정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서류에는 며느리 지혜 이름으로 중증장애 판정이 되어 있었고 월 1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날짜를 보니 이미 1년 넘게 지원금을 받아온 것 같았다. 미라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국가와 사회를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온 범죄였다. 미라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아들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들 성호는 며느리 지혜를 믿고 많이 의지하고 있었기에 이 진실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미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미라는 촬영한 사진들을 보며 길고 긴 밤을 보냈다. 며칠간도 미라는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수집한 증거들은 명백했지만 아내를 향한 믿음이 확고한 아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다. 지난 3년간 자신의 아내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면서도 아내의 휠체어를 밀고 약을 챙겨주고 씻는 것까지 보았던 아들 성우.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 성우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미라는 매일 밤 아들의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힘들어했다. 금요일 저녁 미라는 평소처럼 아들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아들이 퇴근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며느리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밝게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 순간 미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다. 괜찮다. 신경 쓸 거 없다.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다. 식사를 마치고 손녀 유진을 재우러 간 미란에게 손녀가 다시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도 엄마 낮에 걸어 다녔어요. 저한테 또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래요. 엄마 왜 그래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손녀의 눈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비밀을 안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미라는 너무나 잘 알았다. 아니야. 우리 유진아.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미라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결심을 굳혔다. 유진을 재우고 나온 미라는 거실에 앉아 있는 아들 성우에게 다가갔다. 며느리는 먼저 침실로 들어간 상태였다. 성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네, 어머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해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영양제로 바뀐 약통, 병원 기록의 공백, 장애지원금, 서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아들 성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그럴 리 없어요. 아들 성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성우야, 유진이도 알고 있더라. 할머니에게 말하면서 엄마한테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미란의 목소리가 잠겼다. 아들 성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머니, 제가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들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호는 천천히 침실로 향했다. 미라는 뒤따라가지 않았다. 잠시 후 침실에서 아들 성호와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낮고 조용하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대체 왜 그랬어? 왜? 성호의 절규가 들렸다. 며느리의 변명하는 목소리, 그리고 한참의 침묵.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미라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들 성호가 침실에서 나왔다. 성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 저희 때문에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괜찮아질 거다. 그날 밤 미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보다는 나았다. 손녀 유진이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미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마치며 때로 진실은 평온을 깨뜨리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거짓된 평온보다 아픈 진실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